안녕하세요. 김승입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요. 그 그림 위에 문자열을 자신이 원하는 문자열을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는요. 저희 다운로드 게시판에 보시면 실습 프로젝트 만드는 거 있죠. 여기 가서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 해서 이 예제들 중에 기본 코드 중에서 이 제일 긴 거 있죠. GDI 플러스로 출력하는 그죠, 어떤 출력 작업을 하는 요걸 이제 복사하셔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제목만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림의 문자열 배치하기라고. 네, 일단 그 문자열을 출력하고 그 문자열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서 스텝을 올려가면서 점점 더 복잡하게 그렇게 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먼저 읽어서 출력할 텐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 요런 사진. 요런 사진 하나 출력하고 여기다가 이제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읽어야 되니까, 그죠? 그죠? 이 P 이미지라고 포인트를 하나 줬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읽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었으면 이제 지우는 코드도 그냥 바로 먼저 적어 버릴게요. 여기다가 delete 이미지 dcp 쓰시고 여기다가 p앱에 dc 넘겨주고 p앱에 네, 이미지 이렇게 하면 사용하던 이미지 정보 제거,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코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드리는 코드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p 이미지는 이게 로드 이미지 dcp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앱에 dcp에다가 파일 이름이 아까 tips요.png였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커서가 뜨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림이 1124에 749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크기를 저 그림에 맞추겠습니다. 1124에 749 요 사이즈로 이제 DCP도 출력하는 크기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사용할 그림을 읽는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 읽었고요. 이제 이 그림을 잘 읽었는지 화면에다가 그냥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draw DCP 해서 이제 그림 읽고 출력하는 건 너무 쉽죠. 워낙 많이 해서 그저 여기에다가 하고 0,0에서 그림 크기가 요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림 크기 딱 맞게 프로그램 윈도우를 만들었으니까 요 크기에 딱 맞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냥 문자를 하나 출력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그 문자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그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를 그냥 고정된 그냥 문자를 써도 되고요. 전액 변수로 쓰셔도 지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변수 선언하고 거기에 문자를 대입해서 쓸게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거기 때문에 베이스를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문자열 저장. 이게 저기 저장할 거고요. 여기에 사용할 문자열 길이. 요렇게 이제 문자열 길이를, 그러니까 요 문자열을, 그러니까 여기다 문자를 저장할 거고, 그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를 여기다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 값을 줄 건데, 메모리 값, 그 길이부터 해야 되는구나. 랭스를 여기다 대입할 때 랭스는 문자의 길이를 제가 문자를 결정해야 되겠네요. p앱에
여기다가 문자를 저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WCS STL 같은 문자를 써도 되는데 그럼 또 printf 계열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스트링 포맷이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요거 쓸게요. 메모리 카피해서 김성엽의 C 언어 이야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길이가 정해져야 되는데 길이는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13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넓문자 포함 길이니까 실제는 12죠. 그럼 여기다가 는 12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WCS len 같은 함수 써서 길이를 구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고정 문자열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쵸? 어차피 문자를 두 번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할게요. 하고 이제 요거 길이는 복사되는 길이는 여기다가 더하기 1 넓문자 포함해야 되죠. 곱하기 그 2배 그죠? 유니코드니까 지금 여기에 이 문자를 유니코드 L자 들어갔잖아요. 유니코드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 한 개당 2바이트 크기를 쓸 테니까 이제 이렇게 문자의 길이에 곱하기 2한 만큼 메모리를 복사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의 길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문자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 출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문자를 출력하려면 나중에 이제 문자 영역 클릭해서 그 영역을 이제 선택하고 하는 그런 코드도 들어가야 되니까 문자열을 렉트 구조에다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열이 문자열이 출력된 영역을 여기 계산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넣을게요. 넣고 저기에다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애매한 게 있네요. 문자를 이게 출력됐을 때 실제 그 글꼴이나 크기 이게 이제 문자의 속성이죠. 문자의 속성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 문자의 실제 크기가 얼마나 크게 출력될 것인지를 알아야지 영역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15픽셀로 출력될지 뭐 30으로 출력될지 80으로 출력될지 아니면 굴림체로 출력될지 궁서체로 출력될지에 따라서 문자열이 출력되는 공간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필요한 그 문자열 속성부터 먼저 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체인지 폰트 체인지 폰트죠. 체인지 폰트 DCP 이렇게 하고요. 맑은 고딕으로 할게요. 제가 다른 글꼴 더 많이 쓰는데 이것도 기본 예제라 없는 글꼴 쓰면 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글꼴 쓰면 또 에러 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글꼴 쓸게요. 사이즈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68에 이게 1 쓰면 강조체입니다. 사용할 글꼴 지정. 그러니까 이게 0 적으면 일반 글꼴이고요. 1 적으면 강조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68이 사이즈고요. 글꼴 종류 이렇게 하면 이제 글꼴이 이제 지정이 되고요. 하는 김에 색상도 그냥 바로 지정해 버릴게요. 색상은 set text color DCP 이렇게 하고요. 색깔은 RGB 24로 색깔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조금 배경 그림이랑 좀 어울릴 것 같으면 32에 투명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일단 불투명도 주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약간 하늘색 계열로 써볼게요. 64에 168에 파란색인데 약간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이 좋을 것 같아요. 242 이렇게 제가 색깔을 지금 막 주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색상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요게 이 글꼴이랑 이 사이즈 그리고 강조체까지 적용되었을 때 이 문자열이 화면에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호출해서 크기를 미리 구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 출력되었을 때
이 속성에 의해서 이 문자열이 출력되었을 때 화면에 얼마만큼의 폭과 높이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환값을 사이즈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get text extent dcp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dcp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인자가 문자열과 길이를 주면 돼요. 우리가 p앱에 str이고 p앱에 length 이렇게 주면 문자열이 출력되었을 때 사용되는 폭과 높이를 얻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 실제로 출력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폭과 높이가 필요한지를 계산해 주는 함수가 getTextExtentDCP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쓰면 이제 폭과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 위치는 내가 정하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select 함수 쓰고요. 여기다가 p앱에 이거 이제 멤버로 잡아놨잖아요. 출력되는 시작 위치는 그냥 100,100에서 강제로 출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temp size.cx 그죠? temp size.cy 이렇게 해서 그 실제로 이제 문자열이 위치할 공간을 잡아주는 겁니다. 시작 위치는 내가 그냥 100,100으로 임의로 줬고요. 이제 폭과 높이는 계산된 폭과 높이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문자열이 출력될 영역을 이제 내가 강제로 지정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간이 지정됐겠죠. 이제 그다음에 그림이 출력된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위치에다가 문자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출력은 text out 이 함수 쓸게요. dcp 해서 p앱에 dcp 넘겨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좌표죠. 이게 여기 어디 갔지? 여기에 지정되어 있으니까 요거 점 x 그죠? 요거 점 y 폭과 높이는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계산된 높이 그냥 쓰니까 그건 상관없죠. 그 다음에 p앱에 str에다가 p앱에 length까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열이 출력될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이 크기로 나오는 거죠. 이 크기로 나오고 만약 내가 여기에 이 뒤에 배경하고 좀 글자가 좀 어우러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다가 어디 갔지? 32로 바꾸시고요. 여기다가 한 100, 한 80 정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투명도가 180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이 뒤에 있는 게 좀 비치죠. 아까는 완전히 불투명하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색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좀 더 어둡게 하거나 뭐 좀 어떤 효과를 더 주셔야지 글자가 보이게 돼요. 글자가 너무 안 보이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색깔은 뭐 하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저 문자를 여기 고정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딴 곳으로 이동해서 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은 마우스 정보를 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우스 정보 쓰려고 하면 여기 그 이집인 32 API 도말 보면 메시지 처리를 위한 메시지 맵 사용 있죠. 공지에 요거 클릭하시면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순수하게 마우스 메시지만 있는 건데 우리 지금 GDI 플러스 때문에 디스트로이 메시지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있죠. 마우스 메시지 3개와 디스트로이가 쓰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가져가서 이렇게 복사하셔서 구조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있던 거 지우시고 요거 지우시고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4가지를 다 쓰는데 디스트로이는 이미 제가 만든 함수가 여기 있거든요. 있으니까 요거 필요 없겠죠. 요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나머지 다운, 업, 무브, 디스트로이 요 4가지 쓰면 되는 거죠.
주석은 옆으로 조금 옮길게요. 저는 그 화면에 그 일단 많이 설명을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많이 보이게 해야 설명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주석 위치를 옮기는 건데,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옮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먼저 그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 영역에 이제 그 문자열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 사각형, 지금 첫 스텝 1이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 그 문자열 자체를 사각형 영역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if ptinrect라는 함수 있죠. ptinrect 하고 이거 가져와야 되는구나. 요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부 데이터 가져오고 작업해야 되니까 p앱에 어디 갔어? 렉트, 텍스트 렉트에다가 apo스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말이 뭔가요? 이 영역에 우리 잡아놨잖아요. 이 영역에 이 apo스, 그죠? 이 좌표, 마우스가 클릭된 좌표가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즉 이 말은 문자열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를 먼저 해요. 그럼 체크하면 여기다가 이제 체크되었다, 뭐 그 다음 행위 뭐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 무빙할 때 필요한 정보들 있죠. 우리가 늘상 많이 쓰는 언사인드 캐릭터하고 똑같다 있죠. is click, 그죠? 이게 언사인드 캐릭터하고 똑같습니다. 언사인드 캐릭터. 그 다음에 이게 그 문자열 클릭 여부 0이면 클릭 안됨이고요. 1이면 클릭됨으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이동하려면 이동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동 거리를 계산하려면 좌표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시작 그 두 개의 좌표를 빼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동 거리 계산할 때 좌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동 거리 계산을 못하니까 이전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처음에 클릭해서 일로 올 테니까 이 점을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라는 걸 계산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지금 무빙 예제가 많아요. 무빙 예제 봤다는 가정 하에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에서 prev 포스 이렇게 해서 이전점, 그죠?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 이전점 기억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is 클릭드부터 작업을 해보면, 여기 이제 클릭되었으면 p앱에 is 클릭드는 1로 바꿉니다. 이제 클릭되었다고 문자열이 클릭되었다고 되었음을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앱에 previous 포스에다가 누굴 넣냐면 현재 a 포스를 대입해 줍니다. 이동 거리 계산을 위해 현재 마우스 좌표를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 좌표를 기억해 놔야지 나중에 무브할 때 이 좌표랑 빼가지고 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빙할 때 많이 쓰는 거 하나 더 남았죠. set capture. 이게 현재 윈도우 영역을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더라도 계속 이제 마우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gh main wnd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만든 윈도우의 내부 핸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써주시면 현재 윈도우의 영역을 마우스가 현재 윈도우 영역을 벗어나도 마우스 메시지를 받도록 설정,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우스 무브를 일단 먼저 갈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 처리해야 되겠죠. 무조건 마우스 무빙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자를 무조건 이동하면 안 되겠죠. 이게 is 클릭드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사용자가 문자를 클릭한 경우에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즉 얘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지금 1이 된 경우 있죠.
요거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거는 일단 문자열이 이제 문자열이 클릭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동거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거리 계산해서 문자열 영역을 그 이동거리만큼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다 적어볼게요. cx는 현재 x축으로 이동한 거리는 현재 위치 apost.x 빼기 p앱의 previous 어디 갔지? post.x 이게 이제 x축 이동 거리죠. x축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점에다가 그 직전점 거리를 빼면 여기 이제 x축을 얼마나 이동했는지에 대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cy 이렇게 하면 이거 y축 이동 거리. 여기다가 y축 이동거리 계산하면 이제 xy축 이동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동거리를 우리 사각형 그 문자열 영역 잡아놓은 거 있죠. 그 텍스트 렉트 거기에다가 이제 이동거리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p앱에 요거 점 x에다가 플러스는 해서 move cx 그죠? 이렇게 하고 y는 cy. 이제 결국은 이동거리를 문자열 영역에 반영해 주는 거죠. 반영해 주고 이제 우리가 move 메시지가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음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서 이게 현재 이 점은 다음 무브된 점의 이전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다음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서 현재 좌표를 또다시 previous post에 넣어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 아니죠. 출력을 다시 해줘야 되죠. 출력해 주는 코드는 사실 요거랑 완전히 중복된 코드겠죠. 요거 그냥 가져가서 여기다 넣어 주시면 예, 그죠? 그림 다시 출력하고 그죠? 그 위에다가 텍스트 출력하고 쇼 디스플레이 하면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우스를 이제 뗄 때 처리하는 코드 추가해주면 끝나겠네요. 여기다가 이것도 내부 메모리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클릭이 해제되었으니까 그 마우스 클릭 이제 해제 업하면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을 눌러서 문자열 클릭이 해제되었음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셋캡처 한 거 있죠? 그 반대함수 써서 셋캡처도 해제시켜주면 됩니다. 릴리즈 캡처 요거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셋캡처 상태를 해제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났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고요. 마우스를 이제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둘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클릭했는지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런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때 다운했을 때 여기다가 클릭된 효과를 좀 강하게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드로우 렉트 DCP 이렇게 쓰셔서 여기다가 색깔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컬러 주는 게 있네요. 그러면 p앱에 DCP에다가 우리가 좌표는 정해놨잖아요. 요게 출력될 좌표거든요. 요거 써주시고요. 영역 좌표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바로 RGB 얘도 32로 할게요. 하고 얘는 160에 약간 투명도가 160이고 약간 노란색 계열로 아니요 분홍색 계열로 할게요. 분홍색이니까 200, 128, 228 이렇게 색깔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선택 표시죠. 분홍색으로 선택을 표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쇼 디스플레이 해주시면 여기 선택된 게 화면에 보이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동하더라도 이동된 위치에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요거 하고 텍스트 출력하고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나오겠죠? 영역이 나올 거고,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마우스를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분홍색은 또 사라져야 되겠죠? 선택을 해제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요거를 쓰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쓰시면, 다시 그려주시면 떼면서 이제 해제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잡으면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데 너무 안 보이네요. 그죠? 요렇게 떼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요것도 살짝 이거 보면 뜰 때 살짝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마지막에 영역이 계산하는 걸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 뭐 사실 그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근데 선이 너무 색깔이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죠? 이게 한 이게 선 굵기를 더 굵은 걸 주셔도 되고요. 이게 좀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안 보이니까 좀 안 좋네요. 이건 조금 색깔을 더 올리고, 이것도 투명도도 좀 바꿀게요. 어디 갔지? 아, 다운. 여기 있다. 일단 이렇게 잡으면 이 그림상 이 분홍색이 눈에 잘 안 띄네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했고요. 이제 사실은 여기에 클릭하면 사실 안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글자 전체를 영역으로 잡아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도록 한 건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글자를 잡았을 때만 이게 이동해야 되고, 이런데 이제 여백 개다가 잡으면 클릭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원래 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 예제니까 이 기본 예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실습을 하시고 좀 익숙해지면 요 다음 단계에서 제가 조금 더 향상된 기술을 가지고 좀 더 현실성 있게 이제 예제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